남편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고 이혼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있는데 주위에서는 네가 한번 잘 해줘봐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막상 잘해주려고 하면 억울해서 원망스러워서 잘 안 되신다고요? 그렇다면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정규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해드릴 때 왜 저 혼자만 노력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 너무 원망스러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 이유는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만을 주거나 남편이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더라도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바라는 게 없는 사랑, 그런 결혼 생활을 원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주고 뭔가를 해준다고 하지만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정작 거의 없거나 준 만큼 돌아오지 않는다는 느낌, 그런 느낌 말이죠. 그렇게 계속 사랑만을 주고 봉사만 해주는 그런 삶은 성인군자가 아니고서는 저도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남편에게 바라는 것이 그렇게 큰 것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봐도 너무나 사소한 것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남편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랑한다는 한마디, 미안하다는 한마디, 그리고 고생했다는 한마디, 이런 이야기만 듣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좀 사르르 녹아내릴 것만 같은데 그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사실 받지 못해서 남편을 미워하게 되고 원망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 디퓨저를 보니까 이 체리 향이 너무 좋고 이 디퓨저가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했을 때 이 디퓨저가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디퓨저 보니까 싸구려 같고 나 이거 싫어 라고 하게 된다면 이 디퓨저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제 마음이 기분이 나빠지고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보면 대상은 똑같은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게 되면 결국에는 내 몸에서 느껴지는 이 불쾌한 감정들은 상대방이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기분이 나빠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상대방을 미워하면 안 된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나쁜 감정이다. 이런 감정들은 무조건 참고 없애버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감정들이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이런 원망, 미움, 증오와 같은 감정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에게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들과 자리를 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런 비슷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서 과거와 똑같은 상처를 우리에게 주지 않도록 만들면서 내가 인간관계에서는 불쾌한 감정보다는 행복한 감정을 훨씬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훌륭한 몸의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이 몸에 있는 감정 시스템이 미워하지만 원망하지만 매일 봐야 되는 사람, 남편에게 적용된다면 어떨까요? 계속 남편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아까 디퓨저 얘기를 들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분만 계속 나빠지고 우리 몸만, 마음만 힘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편 본인은 아내가 그렇게 자신을 미워한 줄도 몰랐던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매번 남편을 미워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기분만 망치고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남편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의 감정에 휩쓸려서 화를 내게 되거나 반대로 힘들게 이 미워하는 감정을 억누르고 참고 하는 것보다는 일부러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생각으로 저에게 속았다는 셈 치고 남편에게 잘해주기를 시작해 본다면 남편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모자란 남편을 변화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